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융합형인지? 프로그래머? 다재다능? 뭐든지 잘하는 사람? 팔방미인? 승희 씨 요즘 뭐 고민 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나 어제 또 자소서 쓰느라고 늦게 잤어. 아, 자소서요? 응. 여러분들도 요즘 자소서 기간일 텐데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자소서 꿀팁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보시죠. 아까 인트로에서 저희가 저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말했는데 뭐였죠 혹시? 저는 팔방미인.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팔방미인이 미인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네. 다 잘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 아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되게 저희의 컨셉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자소서 딱 첫 번째 문제에 첫 문항에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감독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원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씩 되게 정성을 들여 읽는 거는 살짝 무리가 있어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먼저 알리고 시작해야지 입학 사정관들도 읽을 때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아, 저는 진짜 약간 제 첫 문장을 쓰면서 되게 제 첫 문장이 되게 임팩트 있고 되게 강렬하다고 느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자기 거 읽으면 어때요? 자기 걸 자기가 읽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아, 바꿔서 읽어보죠. 바꿔서요? 아, 네네. 오케이. 아, 문장이 되게 기네요, 첫 문장이. 저는 조금 길게 썼어요. 읽어도 돼요? 아, 좀 부끄러운데. 아니, 남이 읽어주는 거니까.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 의학자가 실현할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발견한 저는 생명과학에 대한 열정을 다양한 교과 활동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고 융합하여 탐구하는 학문적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문장이 기네요. 조금 길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융합을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융합이랑 관련된 교과 활동들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적었어요.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융합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방 미인이다. 그렇죠. 아, 팔방 미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다음 읽어볼게요. 과학과 의학의 교집합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그걸 약간 융합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되게 감독관 분들의 시선을 좀 끌기가 그럴 것 같아서 자극적이 약간 교집합다 이런 교집합 들으면 어때요? 교집합? 좀 표정 좀 밝게. 사랑해. 교집합 들으면 막 웅장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그런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감독관들에게 저의 첫인상을 조금 더 각인시켜주고자 이런 문장들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죠? 네. 정말 좋은 것 같죠?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자소서를 쓰는 꿀팁 중에서도 시기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서 씨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 기억을 좀 끄집어 보자면 기말고사 준비할 때쯤 같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아니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자소서 제출을 할 때까지 거의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자소서는 혹시 빨리 쓰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보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저가 없었어서 자소서에만 몰두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자소서 쓰기를 시작했지만 다 엎어서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 제출하기 한 3, 4일 전에부터 시작했던 자소서가 거의 최종본으로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자소서는 되게 시간을 길게 두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다 최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쓰는 시간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거 아세요? 딱 자소서 쓰려고 막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괜히 막 다른 거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걸렸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소서 쓰다가 노트북 뺏길 뻔한 적도 있고 그랬죠. 우리도 막 카트라이더 하고 막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부에 집중이 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소서를 오래 잡긴 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저랑 승희 씨랑 입장이 되게 상반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가지고 공부랑 자소서랑 둘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자기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소서를 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자소서를 쓸 때도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초안을 빡세게 잡아놓고 그 초안을 오랫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그 소재들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러프하게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나열한 뒤에 그 소재들에 대해서 각각 자소서를 써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잘 써지는 소재가 있단 말이죠. 그런 소재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A4 용지 같은 거를 먼저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쓸지를 완전 대충 그냥 맞아요. 저도 뿌려 이렇게 갈기는 거죠. 약간 자세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최대한 편하게 해야 돼요. 진짜 막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내가 뭐 했지 이러면서 적어 나가기보다는 그냥 진짜 편한 자세에서 누워가지고 막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A4 용지에다가 그런 걸 막 이렇게 갈겨서 적어요. 저는 그거를 한 번에 다 추합해가지고 적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낸 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각자만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잘 발달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자소서 쓰다 보면은 흔히 뇌절 같은 거 할 때 좀 있잖아요. 그쵸, 막막할 때. 저도 맨날 노트북 앞에 앉아있으면은 생각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노트북을 부여잡아도 안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승희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앉아있는다고 그게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안 될 때는 무조건 쉬고 다른 제가 좋아하는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뇌를 전환시켜주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네. 준재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잘 안 써지는 날이다 싶으면 노트북을 덮고 밖에 나가요. 아니 뭐 침대에 눕던지 편한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가끔씩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축구할 때나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 갈 때나 뭐 이럴 때 그냥 진짜 즐거운 일을 할 때 갑자기 문득 딱 떠오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이게 약간-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꿀팁대로 자소서를 어느 정도 초안까지 잘 적으면은 이제 또 거기서부터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이제 첨삭을 받아야 할 때죠. 그쵸. 저희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아니고 그쵸. 되게 그런 걸 못 써요. 맞아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공부만 저희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문맥도 잘 모르고 되게 논리 같은 것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첨삭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쵸. 혹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는 선생님을 딱 정해두고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이게 처음에 자소서를 쓰는데 똑같은 자소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어떤 선생님은 엄청 잘 썼다고 칭찬해 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다시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첨삭을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서 제가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첨삭을 주로 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저랑은 좀 반대 입장이네요.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물어봤어요. 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엄마 아빠한테도 다 드려보고 친척들한테도 다 드리고 친척들? 친척들도 다 줬어. 친척들도? 친척들을 왜? 그냥 심지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다닌 그런 미용실이 있거든요. 12년 동안 다녔는데 거기 미용실 이모님한테도 제가 자소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 되게 근데 나름 잘 첨삭을 잘 해주셔. 저는 약간 장난반 진심반으로 처음에 여쭤봤는데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이 읽으면은 그 자기가 문맥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논리가 이상한지를 바로바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무관한 그런 여러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케바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너무 케바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주제가 자소서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자기마다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니까 거기 맞춰서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진학사나 UA 같은 자소서를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미리미리 업로드를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때제때 하셨나요? 업로드? 저는 당연히 제때제때 했는데 그거 약간 너무 파국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너무 충격적인데. 업로드 잘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와. 네, 제 익명의 친구 중에서 같은 학교에 2가지 전형으로 같은 과를 지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업로드 당일에 선생님이 당부를 한 번 더 하셨어요. 업로드 꼭 하라고. 그쵸, 해야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자소서를 한 전형에만 업로드를 해가지고 아예 빈 칸으로 낸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쓸 때 혹시 몰라가지고 마감되는 전날 막 당일날까지 그냥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꼭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업로드 하세요. 꼭 하시고
후회 남지 않게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후회해요. 근데 진짜 뭔가 소름 돋았어. 그냥 감정이입돼가지고. 일지망이라고 생각해봐. 일지망인데 그러면. 저희도 그러면 한번 첫 문장 서로 읽어볼까요? 서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물리는 처음에 저에게 무척이나 어려움을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문장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약간 예열? 그런 느낌이고 이제 4번이 저한테는 핵심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1번, 2번, 3번에는 주로 공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적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4번에서 지원 동기에서 제가 왜 의대를 지원하게 됐고 의사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첫 문장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주시죠. 소영 씨 것도 진로 전공 체험 활동으로 외과 전문의를 만났을 때 수술 의료기기의 원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 이유가 1번이 학습 경험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학습 경험으로만 채우기는 조금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활동과 엮어서 세특과 연관을 짓고 싶어서 저는 이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걸 학습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의대에 와서도 충분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번을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썼던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친구들마다 다들 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태아 씨는 언제부터 쓰셨나요? 저는 생기부가 이제 마감될 때쯤 저가 이제 생기부를 슬슬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걸 이제 어떻게 써주시는지 봐야지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때쯤 저는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촉박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야지 조금 더 효율이 잘 오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소영 씨는 언제 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자소서를 일찍부터 준비한 스타일이라서 기말 끝나고 방학 시작할 때쯤부터 써서 9월달 수시 원서 내기 직전까지 고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수능 최저도 챙겨야 되는 편이라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언제 자소서를 쓸지 정해놓고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소영 씨는 어떤 방식으로 썼어요? 쓰는 방식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그 활동 쓸 거를 몇 개 나열해놓고 그거를 거의 정해놓고 고정으로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저는 여러 개를 쓰지 않고 하나만 써서 계속 고치자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개를 쓰진 않았고 제가 쓰고 싶은 활동 위주로 고수해 나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태아 씨는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이제 시간도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자소서를 여러 개 쓸 그런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하나를 딱 써놓고 이제 거기서 여러 군데서 다 첨삭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쓸 활동이 사실 제가 뭘 써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생기부를 선생님께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어부가 낚시하듯이 그러니까 활동들이 이렇게 쏙쏙 건져내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들을 골라내면서 1번, 2번, 3번 채워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소서 쓸 때도 생기부를 바탕으로 써야 되니까 생기부를 꼼꼼히 한번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표시해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기부 정독은 필수입니다. 소영 씨는 그러면 첨삭은 주로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모셔와서 무료로 신청한 친구들 자소서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받기도 했고 저도 다양한 사람한테 받기를 원치를 않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랑 그렇게 방학 때 첨삭을 받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 혼자 고쳤던 것 같아요. 고칠 때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계속 노트북으로 보다 보면 보고 익숙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프린트를 해서 표시해가면서 직접 소리 내서 읽어가면서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성찰과 표현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그 방법인데 어. 프린트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럼 태아 씨는 어떻게? 저는 이제 주로 담임 선생님께 받고 그 다음으로 저희 누나한테 계속 가족들한테도 이제 부탁을 해서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연락이 제일 잘 되고 왜냐면 선생님께 연락을 그렇게 자주 드리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일 연락하기도 편해가지고 첨삭 받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한 10번 정도 넘게 첨삭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태아 씨는 자소서 쓰다 막막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자소서 쓰다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막 지끈지끈거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해소하려면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했어요. 자는 게 최고죠. 수면이 정말 저의 뇌를 도와주는 방법이죠. 숙면을 취하고 나면 맑아진 정신으로 자소서를 다시 쓰면 아이디어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영 씨는 막힐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막힐 때는 유튜브죠. 저는 막히거나 좀 머리가 아플 때는 유튜브를 봤고 그리고 여러분은 막막할 때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 쓸 때 혹시 주의사항 하나만 말해주신다면?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물론 자기가 직접 자소서를 다들 쓰시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쓴 말이나 문구 같은 게 겹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유사도 검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4번 쓸 때 대체로 보통 1, 2, 3번은 다 같은 걸 쓰실 텐데 4번은 이제 그 대학의 인재상과 직결되어 있는 문항이라서 각 대학별 사이트에서 인재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대학에서 예를 들면 주로 밀고 있는 그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인재상과 결합하여서 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꿀팁 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쓸 때는 이런 정보들을 듣기가 힘들어서 쓸 때도 되게 막막했고 맞아요. 저희만의 방법을 계속 혼자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자소서를 쓸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저희가 그래도 말씀드린 게 모두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저희의 내용을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그거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개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조언들을 받아서 자소서 남은 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수시 영상 총 3개를 업로드했죠? 네. 이제 이 영상 꼭 참고하시고 저희 학교든 아니면 원하시는 학교든 꼭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최초합 최초합! 팀 가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